안녕하십니까, 소피아입니다. 커피 준비하셨어요? 밑에 이제 올리비아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엄마 비디오 찍을 거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랬더니 오케이, 못 찍니? 그래서 엄마 블라블라 내가 얘기했나?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채널 있다고 그때 미셸 판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You have another channel?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애들 내가 수다를 막 떨면 또 지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그냥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엄마 블라블라 채널 있다고 얘기했었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 그러면서 지가 오늘 생물 테스트를 A 받은 거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매스 시험을 100점 맞은 걸 요즘에 갑자기 원래 사실은 성적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았었어요. 막 이것도 했었고 이것도 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최후의 방법을 썼지. 이제 애슐리 같이 과외를 안 시키고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2학년 언니를 하나 구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4년째니까 9, 10, 11, 12, 그러니까 얘가 9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학년 언니를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진 레이트는 1시간에 20불이에요. 그래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20불에서 30불 정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얘를 과외를 시켜서 이걸 올려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언제고 제가 정신을 차려서 혼자 공부를 잘 하겠지. 이거는 내가 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엄마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너 과외비를 지출을 할 테니.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쇼핑도 잘 안 하고 그래도 간간히 메이크업을 조금씩 샀는데, 여하간 그래서 이제 올리비아 과외를 좀 시켰거든요. 3월부터 시켰어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었나? 중간에 방학도 2주 정도 있었잖아요, 봄방학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효과가 좀 나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9학년이 다 갔어. 9학년이 지금 리포트 카드가 3번을 잘라 나오는데 2번을 개판을 쳐가지고 지금 맨 마지막 거를 잘해도 에버리지로는 그닥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큰애를 대학을 보내봐서 그런지 9학년은 못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9학년은 그래, 그러면 못해도 되는 아니지만 못했으면 10학년 11학년을 잘하면 그래도 리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애슐리가 10학년 때 정도에 너는 뭘 할 거니? 무슨 공부를 할 거니?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이제 이런 질문을 막 이렇게 던지니까 애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아이디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속물 엄마의 본심이 싹 드러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없으면 그냥 엄마가 하라는 거 해. 너 그냥 의사 해라. 제가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말을 할 만한 그 주제가 안 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2학년 때 제 마음대로 문과 갔어요. 그때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요. 너는 이과를 가야지 의사를 하는데. 근데 나는 문과가 맞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딸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싹 뒤집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의대를 못 간 이유가, 엄마는 이렇게 문과 이과를 나눠졌기 때문에 문과를 간 이후로는 이과를 못 갔지만, 그래도 엄마가 만약에 의사를 했으면 좋은 의사가 됐을 것 같다. 나는 의사 잘했을 것 같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 너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그러고서는 애를 이제 10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의사 쪽으로 몰아가기를 했는데, 실은 10학년 때 이제 성격 테스트를 했어요. MBTI라는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얘의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면서도 외향적인 면이 좀 있긴 한데, 남들을 배려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래에 얘가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거가 나왔는데, 무슨 컨설턴트, 카운슬러, 치과 의사도 아니고 치과에서 맨 그렇게 제너럴하게 앞에서 환자들 보는 하이진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이렇게 보고서, 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하나도 없다. 너 성격을 바꾸던가 할 때는 의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애를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거든요. 수학은 우리 애슐리가 계속 9학년, 10학년, 11학년에 레귤러 매스를 했어요. 언어 매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AP를 9, 10, 11에는 안 했고 12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AP, 그게 이제 대학교의 수학인데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이제 수학이 좀 이렇게 낮았는데 나는 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의사를 하라고 계속 얘를 이렇게 복다둔 거지. 생물은 좀 문과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근데 화학 그런 거는 막 기호, 원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애슐리가 화학 쪽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걔는 물리를 안 했어요. 아예 생물을 2년을 했고 화학을 2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의사를 해라 라는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여름방학이나 이제 모든 액티비티를 그쪽으로 맞춰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0학년에서 11학년을 넘어갈 때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summer class 이런 게 있는데 그 제목을 완전히 future physician, 미래 의사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걸 4주를 했었어요. 내가 그걸 보내면서 네가 한번 해보고 진짜 내가 나 의사 할 수 있겠는걸? 이렇게 느낄지 아니면 진짜 싫어 이렇게 느낄지 한번 해봐라. 애를 좀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나는 했지만 진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여름에 뭐 앉아가지고 교수한테 강의는 듣는 그런 것도 있지만 쥐가 많은 연구실에 이렇게 박스 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외로 쥐 그걸 잘 했다는 거지. 자기는 실험을. 그래서 어휴 다행인걸. 나는 못해. 나는 뻥이야. 내가 의사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나는 그런 거 못 만져. 개구리도 못 만지고 난 못 만지거든. 근데 애슐리가 잘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예스 너 의사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서 병원을 가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병원에 보내는 게 있었는데 LA에 있는 Children's Hospital에 가서 어린애들 소아과 병동에 의사가 어떻게 얘를 골라서 너는 그러면 나랑 같이 이거 투어를 하자 그랬대요. 옷을 다 뒤집어 쓰고 꼼꼼히 다 장갑이랑 다 한 다음에 그 방에서 나오면 그 옷을 홀라닥 다 벗는데, 그리고 다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옷을 쫙 입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다 벗고 딴 걸 입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를 다니면서도 괜찮았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환자들이 어린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어린애들한테 너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애를 밀었어요.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전공이 없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애는 early decision이라고 조기 전형으로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뭔가 목표의식이 있어서 난 이 학교에 꼭 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를 줘야 되잖아. 근데 전공을 안 정하고 그냥 들어와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학교는 꼭 오고 싶어요. 이건 안 되니까 우리는 뭘 정했냐면 EEP 메이저인데 Environment, Economics, Politics. 그래서 환경과 경제와 그리고 정치가 세 개가 한 과목으로 이루어진 EEP 메이저를 이제 애슐리가 골라서 들어갔어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환경을 보호하고 바꾸고 뭐 보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하고 환경만 맞물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틱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나는 전공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가 의사를 안 하겠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하고 싶은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얘가 사는 거야. 직장도 얘의 직장이야. 내 직장이 아니라. 평양감사도 본인이 왜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지. 뭐가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왠가 문제를 자기한테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들어주고, 말을 하는 애는 그렇게 하면서 힐링이 되고 들어주는 자기는 해결책을 조금 이렇게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면 걔네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애들이. 근데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애슐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런데 대놓고 너는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는 잘 들어주고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좋고 남한테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한데 너 이거를 잡으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대학교 가서 몇 명의 애들이 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해보더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근데 옛날에 그 생각을 내가 한 거야. 아, 얘의 성격 테스트가 맞았구나. 그렇잖아요? 묘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의 성향은 이미 고등학교 때는 정해지는 거지. 이게 성격, 성향 이런 방향은 정해지는 거지.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 이거를 하느냐 저거를 하느냐 하지만 분명히 애슐리는 이과는 아니었거든. 내가 알았어. 사이언스하고 매스를 잘 못하는 애를 내가 그쪽으로 자꾸 밀려고 하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대학교를 딱 들어가서 이코노믹스를 했대. 근데 이코노믹스가 거시경제를 하면 조금 이게 돌아가는 흐름과 뭐 수요와 공급과 이런 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니까 되겠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거였나 봐.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었고 친구가 과외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인도 애였대요. 그래서 걔가 막 도와줄 정도로 되게 그런 수학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밀 수가 없지 더 이상. 그래서 저는 포기하기로 했고요. 지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어떤 다른 거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대학원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딱 목표는 세웠더라고요. 대학원을 갈 거라고 해서 나는 엄마로서 그것만 됐어. 아주 좋은 학교, 겨우 턱걸이에서 어떤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겨우겨우 졸업하고 대학만 나오는 것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대학원을 가는 게 되게 소중하거든. 2년을 더 투자를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걔의 남은 그 평생의 직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 대학원을 가라고 막 푸시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가진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편해. 내가 전공을 그렇게 바꾸고 뭐 그런 과정을 진짜 응원을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 만약에라도 이제 고등학생들도 가끔 제 채널을 보시는데 나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 진짜 너무 비싼 그 성격 테스트 말고요 한 100불 정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어떤 엄마는 자기가 자기 애 성격 테스트 하는데 1000불짜리 해줬다고.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성격이 어느 정도 어느 쪽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격 테스트 좀 해보시고 내가 진짜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달랑 둘인데 둘이 굉장히 좀 틀리거든요. 큰애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작은 애는 지금 요즘에는 사춘기 막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도 사춘기 그런 질풍노도 막 지랄발광 할 때는 딱 성적에 관련돼서 공부에 관련돼서 토픽이 나왔을 때만 그렇지 학교에서는 스튜던트 카운슬하고 스튜던트 카운슬이 그 전교 학생회장 그런 거였거든요. 그 성적과 관계없이 막 시켜주더라고. 애들이 인기 투표를 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했다니까요. 7, 8학년 때. 그리고 애들하고 다 잘 놀고 잘 지내고 언제나 올리비아 보면은 얘는 해피한 애라고 항상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막 그런데 집에 와서 좀 그랬었죠. 9학년 되니까 이제 언니도 없는데 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엄마하고 둘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이제 그 혼날까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이제 성적 올리는 게 주 급선무예요. 왜냐면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미국에는 4,000개의 대학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학 몇 개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 뭐 한 10개? 20개? 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학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 대학을 잘 알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럼 잘 아나?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대학교를 알지 않아요. 유니버시티가 있고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있고 또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고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대학군이 있는데 올리비아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나는 현실성 있게 너무 엄마가 좀 너무 쿨하지 너무 차갑지 나는 현실성 있게 얘기해줘. 너가 언니가 다니는 대학은 갈 수 없을 것 같다. 성적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네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가서 대신에는 그 학교에서는 여기는 대학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C 받고 졸업을 하면 나중에 직장 구하기도 어렵거든.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동네에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이라도 대학원을 나중에 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나오려면 진짜 턱걸이에서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리비아를 조금 더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밑에서 기분이 좋은 게 아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지난주에는 100점을 맞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A를 맞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C 받을 때보다 기분 좋지? 그런 거야. 공부를 잘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쭉 해서 너가 어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알고 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애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하도록 제가 도와야죠. 문제는 미천인데 과외를 좀 안 하고선 애를 어떻게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커피 다 식었어 말하다가. 우리 애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이 블라블라를 하니까 나는 수다 떨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요즘에 밑에 댓글이 점점 길어지고 나도 막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남의 얘기를 나도 또 듣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쌍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이 수다를 블라블라 여기다 떨고 또 가끔은 인스타그램에 또 이제 올리고 또 내 네이버에 LA 아줌마 블로그에다 올리는데 거기도 이렇게 길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있고 제 이메일로 또 이렇게 편지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원래 댓글 잘 안 다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이메일 보낸다고 그러면서 길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제 둘째보다도 어린 사람부터 위의 나이까지 굉장히 나이폭도 크고 그런데 다들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